20년 전에 나왔다면 훨씬 더 대박쳤을 영화 꾼 리뷰입니다. 그 사기꾼만 골라서 사기치는 그 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사기꾼 장두칠은 체포를 피하던 도중 죽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과 함께 복수를 위해 사기꾼이 된 지성은 담당 검사인 박희수에게 같이 장두칠을 잡자고 제안합니다. 박희수 검사 역시 자신이 부리고 있는 또 다른 사기꾼들과 힘을 합쳐 큰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의 목적이 상충하고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범죄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꾼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안 봤거나 혹은 범죄자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아직도 안 보셨다면 이 영화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보신 관객이라면 뭐하러 봅니까? 신선하지 않은 소재와 시나리오,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하! 이런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빈보다 유지태 씨가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비중도 훨씬 크고요. 더 등장하는 장면도 많고 캐릭터도 입체적이고 극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캐릭터는 유지태 씨가 맡았던 박희수라는 검사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주인공인 현빈에게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물론 현빈이 맡았던 지성이라는 역할도 나름대로 슬픈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한 거는 있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 굉장히 나쁘게 묘사되고 있는 유지태보다 더 나쁜 애 같고 더 양아치 같고 더 사기꾼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인공인 현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영화를 전혀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론만 따지고 봤을 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무언가 다들 사연이 있어서 사기꾼이 된 사람들인데 그에 대한 과정이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기는 하나 설득력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알고 보니 그냥 그랬다더라 라는 식이 전부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이미 시나리오상에 만들어져 있고 그 각 사건들의 캐릭터들을 어거지로 끼워 넣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범죄 장르에서는 특히 캐릭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범죄자들, 전과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범죄자들을 거부하잖아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영화라는 가상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범죄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동기나 행동이 이해가 되고 공유가 되면 감정이입이 돼서 이야기를 재밌게 즐기죠. 그래서 범죄 영화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저지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스펙타클한 재미, 간접적인 어떤 경험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재밌게 보는 그런 장르인 겁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캐릭터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는 캐릭터는 유지태 하나밖에 없어요. 권력의 앞잡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거친 행동도 할 줄 알고 배반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하는 입체적인 모습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그 어떤 캐릭터보다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응원하게 돼버리는 약간 이상한 지점에 놓이게 되거든요. 나머지 캐릭터들은 그냥 장치이고 소품이고 어떤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력적인 배우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냥 다만 이 영화의 오프닝은 비교적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사건이 시작이 되겠구나. 저 인물은 어떤 목적을 향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갑자기 주인공 현빈이 사라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이야기 진행 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잠깐 딴청 부리다가 극장에 다시 돌아와도 이야기 진행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쉬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만큼 이 영화는 깊이감이 부족하고 사건을 그냥 나열해놓고 보여주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는 아니 어차피 저런 결말일 거면 저 장면을 대체 왜 보여준 거야? 따지고 보면 저 장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면이잖아. 그냥 관객들에게 사기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좀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화의 스케일도 영화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냥 적당히 찍어. 아이 뭘 공들여서 찍어. 그냥 뭐 요 정도도 이쁘네. 아유 배우 예쁘고 그냥 잘생기고 연기 잘하잖아. 그냥 요대로 개봉합시다. 뭘 더 열심히 하려 그래. 야 접어. 쉽게 말해서 이게 아깝다는 거예요. 편집이라든가 촬영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세련됐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극장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명절에 가족들끼리 보면 딱 좋은 그런 TV용 가족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영화 왜 명절 때 개봉 안 하고 이제서야 했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이렇다 할 새로운 재미, 신선한 재미, 극장에서 봐야 될 명장면이나 훌륭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영화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요 정도 가볍게 그냥 즐기는 수준의 정말 가볍고 가볍디 가벼운 오락 영화였어요.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